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 두 가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에 좀 걱정을 자아냈던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한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미국의 소비 심리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좀 둔화를 했습니다.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간대에서 집계를 하는 5월 달에 소비자 태도 지수가 발표가 됐죠. 67.4로 이번에 나왔는데요. 4월 대비해서 9.8포인트나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 만에 최대폭의 하락이었고요.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미시간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코멘트가 조금 더 걱정스러웠는데요. 몇 달간은 판단을 유보하던 소비자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실업, 또 금리 요소와 같은 부정적인 요인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자체적인 그런 또 분석도 전달이 됐습니다. 실제로 향후 1년간의 인플레이션 전망이 3.5% 전년 대비로 나오면서 전달에 3.2%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더욱더 깊어졌음을 이번에 알렸고요. 향후 5년간의 인플레이션 전망도 상승했음을 지표에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소비에 좀 악영향이 우려가 되는 그런 인플레이션 전망,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여지죠. 최근에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 지표가 견고하게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세부 지표를 좀 뜯어놓고 보면은 차량이라든지 가구 구매라든지 이렇게 금리 또 인플레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에서는 소비가 좀 둔화하는 모습도 감지가 됐던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소비 지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을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까 물음을 던져봤습니다. 끊이지 않고 있는 소비 둔화 우려, 정확한 진단은 어떻게 내려볼 수가 있을까라고 한번 주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미국의 소비, 최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내려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매우 강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가 좀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걱정스러운 데이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많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팬데믹 당시에 2.1조 달러나 쌓여 있었던 이 미국 소비자들의 잉여저축, 그러니까 가외로 저축분이 남아있는 그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지고 있다. 잉여저축이 이제 올해 3월을 기점으로 모두 다 소진이 됐다라는 그런 기사들 많이 좀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부채를 내면서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아직까지 고점 대비해서 둔화 폭은 크지는 않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 그러니까 이제 막 지났겠죠. 미국에 어머니의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루 동안 335억 달러의 소비가 좀 예상이 됐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역대 최대였던 작년에 357억 달러 대비해서는 약 한 6% 정도 감소를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예년 대비해서는 견조한 수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작년 4분기 정도의 미국의 가계 자산이 정점을 찍었거든요. 역시 이제 증시가 최고 성적을 기록하고 이런 것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역시 살짝 꺾였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올해 경제 성장을 이끌 만한 동력은 충분히 되고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가 중요하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어떤 지표를 봐야 할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그런 서베이 이 지표인데요. 뱅크레이트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여름 휴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53%만 올해 여름 휴가를 갈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작년에 63%로 굉장히 높았고요. 재작년에도 61%로 높았는데 여기에서 많은 수치가 이제 내려갔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한 응답자 중에 36%는 빚을 내서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마이너스 통장을 쓰던가 그런 형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반면에 또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한 응답자 중에 65%는 형편이 어려워서라고 실제로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소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이런 선행 지표들 잘 살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 울트먼이 이번은 검색 엔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종목과 관련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 AI가 검색 엔진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이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샘 울트먼 CEO가 이렇게 이 X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GPT-5도 검색 엔진도 아니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새로운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마법처럼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오픈 AI에서 온라인 이벤트가 좀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5월 14일 새벽 2시,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면 이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검색 엔진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우선 이번은 아닌 것으로 좀 판명이 났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좀 안도할 만한 소식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오픈 AI에서 검색 엔진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물론 이제 막판에는 낙폭을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장중에 2% 넘게 하락하는 구간도 나올 만큼 일부 좀 우려하는 모습이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 알파벳과 관련을 해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될까? 결국은 본격적인 이런 위협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색 시장의 1인자 구글이 과연 괜찮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구글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음은 자명한 좀 사실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표가 발표가 됐었죠. 4월자로 글로벌 점유율이 90.91%. 물론 아직까지 압도적이긴 하지만은 지난 6년 만에 최저치까지 점유율이 떨어진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미국의 상황은 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점유율이 86%대로 이 8개월째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의 초기 투자자기도 하죠. 그러면서 AI를 공격적으로 좀 도입을 하고 있는데 MS의 빙이라는 검색 엔진의 좀 점유율을 잠식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글, 알파벳은 괜찮을까? 역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혀 타격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은 구글도 효과적인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검색 엔진은 이미 알파벳의 핵심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알파벳의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 실적을 좀 뜯어놓고 보면은 물론 사업부별로 서치 부문의 매출도 전년 대비해서 14% 증가하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전체 사업에서 이제 서치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에 매출이 28%나 늘어났던 구글 클라우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21% 늘어났던 유튜브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성장 동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지탱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AI 분야에서 이 알파벳이 좀 밀리는 것이 아니냐. AI에서도 역시 각고의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한 가지 좀 소식이 전해졌었죠. 딥마인드, 즉 알파벳이 사실은 AI의 선구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딥마인드에서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AI 모델 알파폴드 3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즉 앞으로 뭐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좀 선도를 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말간에 흥미로운 또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보스턴 컨설팅에 따르면요, AI가 발견한 분자의 일상 성공률이 80에서 90%에 달하면서 인간보다도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 더욱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검색 외 부문에서 알파벳의 AI와 관련된 푸시도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